자, 이제 2회차 전국 모의고사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5번. 자, 잠깐 봐보죠. 자, 65번은 당해세. 자, 당해세에 관련한 문제인데, 당해세 하면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경매 처분 등한 경락대금의 배당 순위를 받는 걸 의미하는데, 그럴 때, 자, 이 당해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담보 채권은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 중에서 핵심이니까 당해세 세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 세목이 되죠.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당해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음 자체가 법정기일 전에 전세금 설정된 채권의 재산에 대해서 자, 항상 곡셈을 우선하지 못하는데 그 우선에서 징수하는 부가징수하는 우리가 지방세 국세를 찾아가고 그랬죠. 당해세 세목이 아닌 것은 어느 거냐 물어봤죠. 해당된 세목이 아닌 거. 그래서 첫 번째 양도소득세는 당해세 세목이 아닙니다. 핵심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지역전시설세라든가 지방교수 당해세 세목이 되죠. 자, 66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동일한 걸 물어봤죠. 자, 보세요. 국세, 지방세, 자,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있어서 뭐 개별 세금에 따른 성립이 다 다르지만은 특히 부동산 세제 보유세에 해당이 되는 자,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병기세에 해당이 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매년 부과된 세금이 되기 때문에 자, 세금은 의무의 성립 시기가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해당 소득세 법인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지역전시세 특정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 인지세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 재산세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농어촌 특별세는 본 세목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해서 동일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그 다음에 재산세가 되겠죠. 자, 67번. 자, 지방세 기본법상의 우리, 자, 취득세와 또는 국세 기본법상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에 대한 설명을 물었죠.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자, 취득세라는 세금과, 자, 양도소득세, 라는 세금은 자, 쪽으로 신고, 납부에 의한 지방세, 국세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가 적용이 되죠. 또한 신고, 납부한 세목이 되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도 할 수가 있죠.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죠. 가산세는 신고기한 지난 후 한 달,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감면율이 50%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자, 그럼 첫 번째 취득세. 자,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지 아니한 때죠. 무신고 20%. 두 번째 부당한 행위로 신고한 경우죠. 40% 부당신고 불성실 가산세. 세 번째
법정 신고 기한 후 지난 후 1개월 내에 시한 후 신고할 경우에 가산세액의 50% 감면을 받습니다. 100분의 10%가 아니줘서 3번 틀렸고요. 양도소 역시 신고서 제출할 때 무신고 20%. 양도소 부당한 심가 광고로 신고할 경우 역시 우리가 무신고 역시 40%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68번. 자, 취득세 종합 문제가 되죠. 자, 세 종합 문제. 자,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자, 그래서 첫째, 취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의 기본은 사실상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상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의무가 있죠. 두 번째, 취득세라는 세금은 법정 신고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야 불성실의 가산세 흠지 않죠. 다음, 자,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점 적용해서 세고로 한다. 민법 834조 등의 재산 분할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세율 특례로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하면은 3.5가 되는데 3.5에서 2%를 뺀 1.5로 이렇게 특례로서 부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에서 틀렸죠. 다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후 30일 내에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서 용도 변공사를 착공한 때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한 대소를 취득한 경우 90% 넘는 금액이 입증이 되면 입증 금액으로 부과가 되어지죠. 다음 69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물었죠. 취득세 과세 표준. 틀은 신고가액, 시가 표준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항상 염두에 놓고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죠. 다만 연부 취득인 경우는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 그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된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신고가액, 시가표는 적을 때는 시가 표준에, 다음에 법인 장부는 취득가액이, 증명 취득에 대해서는 시가표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있어서 주택을 신고할 경우에 신고가액이 적을 때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우리가 과표 결정을 할 때, 가액하고 시가 표준액이 있고,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다고 그랬죠. 이럴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 부동산거래법에 따른 거래가액 우리가 신고처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있어서 주택법은 신고가액이고 부동산거래법은 사실상 취득가액인데 차이점이 뭐였다? 비교해서 큰 금액. 왜? 비교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법에 의할 경우에 신고가액이 시가표는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려서 신고가액 틀렸죠. 건축물 건축한 경우에 증간가액이 과표가 되겠죠. 다음 70번.
자, 사치성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취득세 중과 대상 구분인데 취득세라는 세금의 중과는 특히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서 8%를 합한 세율로 중과가 적용이 되죠. 자, 이럴 경우 사치성 재산 하면은 기본 암기틀이죠. 그래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래서 별골, 오선주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병 1억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 두 번째, 별장 등의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명백한 경계가 X니까 양손 10개, 바닥 면적의 10배를 부속 토지로 보죠. 고급 주택에 우리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취득 당시의 시가평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건물 땅이 말았는데 고급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시설 기준 등을 따져서 판정하는데 그때 주택의 시가평에 고급 주택을 판단할 때는 고급6이라고 그랬죠. 고급6, 육질이 좋은 고기. 그래서 고급6은 6억 초과는 좋은 건축물 땅이지 구억이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틀렸죠. 다음에 우리가 주거와 주거 유행도상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도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별장으로 보죠. 다음에 골프장은 해운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땅과 토지상의 임목을 골프장. 다음 71번 등록 면허세 표준세율을 물었죠. 등록 면허세 표준세율은 다양하지만 특히 등록세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표준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암기틀을 활용해서 큰 것만 적용을 하면 구분이 쉬워지죠. 자, 그럼 1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38선의 큰 거니까 8. 옳은 것은 1000분의 8이 돼야겠죠. 다음 두 번째 상속 위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8.15 광복절의 1호 1000분의 15가 돼야겠죠. 유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는 1월 2일 날 매매니까 큰 건 2, 1000분의 20이 돼야 되고 저당권 경매 감유 가등기에서는 채권 금액이 1000분의 2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이라든가 경매 신청 가처분 가등기는 소유권 이해니까 1000분의 2가 맞습니다. 그러나 가등기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가 아니라 부동산 가액, 일명 소가치, 싸가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이 과표입니다. 세율은 1000분의 2지만 그래서 네 번째 틀렸는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지 채권 금액이 아니죠. 다음에 지자체장은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50% 보험에서 가감 조정할 수가 있죠. 자, 72번 재산세 종합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잠깐 보세요. 재산세라는 세금은 보통 징수한 지방세인데 변동 등에 따른 신고
의무 규정이 있어요. 신고 의무 규정은 변동 등에 따른 신고 의무로서 과세 기준일이 자 2월 1일이죠. 그래서 신고 의무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를 갖추어서 지자체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번 봐보시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된 상속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데 상속 개시 1로부터 10일 이내 틀렸죠? 과세 기준 1로부터 10일 이내지 상속 개시 1로부터가 아니다. 그래서 재산세 신고 의무는 자 변동이 생겨서 등기 안 쳤다거나 상속이 경우 다 동일하게 과세 기준 1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73번 재산세 세율 표준세율을 물었죠. 표준세율의 구분이 잘못된 것을 물었죠. 자, 그랬을 때 자, 재산세에서 우리가 세율 표준에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는 굳이하면 별장, 골프장, 자, 고급 주택, 자, 고급 자, 선박, 자, 고급 오락장, 뭐 정리 틀렸어. 자, 고급 오락장, 자,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은 별장은 주택분 재산세로서 4% 비례세율. 자, 골프장에 대해서는 토지분하고 건물분으로 구분이 되죠. 구분해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자, 4%, 건물분도 4% 비례세율. 고급 오락장도 토지분하고 건물분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토지분에 있어서 역시 4%, 건물분 하면은 4%, 고급 선박은 선박분 재산세로서 5%, 고급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로서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사치성세에 대한 우리가 자 세율을 정리했지만 그럼 1번 고급 선박은 자 1000분의 50 5% 비례수율이 1000분의 40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주일사가 적용이 되죠. 다음 74번. 자, 종합부동산세를 물었죠. 종합부동산세. 자, 손 틀린 걸 물었죠. 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토종에 대해서는 기준 금액을 구분 잘해야겠죠. 다시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주, 토종, 자, 토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과세가 되는데 과세 기준 금액 의무가 쓰려면 주주는 6억, 토종은 5억, 토별은 80억 초과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준 금액인 자 6억, 5억, 80억을 이렇게 했죠. 숫자 게임 6, 5, 8 빵하니까 억. 그래서 80억입니다. 그래서 6억, 5억, 80억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옳은 것. 다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은 매년 부과된 세금이니까 세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주주가 됐든 토종, 토별이 됐든 공통적으로
150%가 상한율입니다. 300%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틀렸죠. 다음에 세 번째 주택분에 대해서는 6억을 공제한 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표. 네 번째 기숙사 등은 종부세 부가치주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주택에서 제외되는 합산 배제주택으로서 임기사가 미인이다. 그래서 기사님 성이 임시인데 상당히 미인이죠. 그래서 미분양 주택 등도 염두에 두면 더 쉽게 간다고 그랬죠.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하고 보유기물 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75번. 양도소득세, 자, 비과세. 자, 비과세 규정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물었죠. 자, 틀린 거. 자, 주택의 비과세, 주택은 상시주거로 사용하는 주택과 딸린 토지로서 토지는 철벽이 있다고 그랬죠. 도시, 즉 안팎을 따져서 안은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가 되죠. 두 번째, 비과세대는 이쪽에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 부부는 하나다. 세대 판정할 때 동일한 세대로 본다. 다음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구성원이 각각 소유할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다음에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죠. 그런데 5번 봐보시면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있어서 우리가 종전주택을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고 새로운 주택이 있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에 종전주택을 팔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로 거주 이연소 두 채가 됐다 그 말. 자, 이럴 경우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집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집을 팔아야 특례가 돼서 이 빚금의 양쪽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특례에 있어서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집을 취득하고 다른 집 산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집을 팔아야 특례 요건이 되니까 5번에 양도하기 전에 단임성은 두 채가 됐었을 때 단순하게 다른 집 산 날로부터 3년 내가 아니다. 항상 종전주 취득 후 1년 지난 후 이걸 빠뜨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건이니까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76번. 예정신고 기한이 언젠가 물었죠. 그러면 16번은 양도소득세 소득세 애정신고 기한은 부동산 그룹과 주식인데 그럼 부동산 그룹은 양도일이 있다면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두 달 내에 애정신고 의무가 있어. 단순하게 양도일로부터가 아니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우리가 신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네 번째가 되겠죠. 다음 77번. 공제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가 얼마인가 물었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각각 보유한 거주자가 과세는 공제는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에 있어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인데, 자, 이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이 적용되는 게 기본공제인데, 각각은 세 덩어리죠. 자, 1번, 2번, 4번, 3번, 5번. 자, 그럴 때 17번 문제는 그저 값이 토지하고 건물 각각 팔았죠.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 토지 팔고 건물 팔았죠. 과세 기간 동안에 팔았으면 한 덩어리 해당이 되죠. 그래서 250밖에 못 받는 겁니다. 250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받는 게 아니다.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인데 그 소득이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덩어리, 주식 덩어리, 파생상품 덩어리 세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78번 양도 차익 계산에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걸 한번 물었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시 한번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산정이 되는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기타 경비를 합한 차감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겠죠. 이럴 때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등을 물어봤죠. 그랬을 때 실지 그러니까 양도가에 실로하면 취득도 실로해서 자양강장제 드신다고 그랬죠. 그럴 때 첫 번째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매입원가에 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은 실제 취득가에 해당해서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판매한 매각차손은 양도비 보험으로서 필요경비. 세 번째, 용도 변경 등을 위한 지출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 네 번째, 취득 후 본래 용도를 유지하는. 그럼 본래 용도 유지하면은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공사비라든가 싱크대 교체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번 답이 나왔죠. 그래서 수익 지출을 꼭 정리하면 돼요. 다음에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 대리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하면은 중개 수수료 등은 양도비 보험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4번은 수익 지출에 해당이 되죠. 다음 79번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설명인데 틀리는데 봐보세요.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미등기 자산은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설명 등으로서 틀린 걸 물었는데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 받지를 못합니다. 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기본공제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비과세 받은 금액에서 뺄 금액이 있습니다. 뺄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서 주는데 아무리 비과세, 그래서 허위 계약서 등에 의한 부당한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았다 할지라도 이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뺄 금액이 있습니다. 뺄 금액은
과세된 것으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실지거래가액과 계약서 기재금액의 차액하고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작은 금액, 적은 금액을 빼게 되는 겁니다. 전체의 금액을 빼는 게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러나 건축가 받지 않은 이래서 1주택인데 허가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비이등 경우는 제외된 자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자, 80번. 양도소득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계산해야겠죠. 자, 그러면 물음 자체가 양도소득 금액. 자,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야겠죠. 이게 물음이죠. 그러면 양도 차익, 사식을 보면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기타 필요경비를 합해서 빼야겠죠. 그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죠.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되겠죠. 공제율. 그럼 자료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니까 양수인 실지거래가액이 얼마면 8억 6천 주어졌네요. 8억 6천. 그러면 취득 당시 실가가 2억 2천 주어졌죠. 그리고 자양강장제를 먹는데 필요경비가 4천만 원 주어졌네요. 4천만 원 주어졌죠. 이래서 양도 차익이 얼마냐. 그 상황에서 차익이 6천만 원이 되겠죠. 6천. 그런데 이제 2016년 3월 달에 팔았는데 보유 기간이 12년이죠. 그리고 등기된 땅이죠. 특별공제 요건은 토건 쌈이 좋아요. 토지 건물소 보유기간 3년 이상의 경우는 적용이 되는데 12년부터 적용되겠죠. 그랬을 때 양도 차익은 양도 차익은 6천이죠. 그럼 6천만 원 마이너스 특별 받을 수 있으니까 특별공제가 양도 차익이 6천만 원 포박이 공제율이 되는데 보유기간 12년이죠. 10년 이상이면 30%짜리가 되는 겁니다. 30%. 그래서 1,800을 빼야겠죠. 1,800을 빼니까 당연히 그래서 얼마 되냐면은 4억 2천이 되겠다. 6억이니까 산정에서 이게 6천이라 6억이죠. 6억. 6억이네요. 6억. 6억에 30% 1억 8천을 빼니까 당연히 4억 2천만 원. 4억 2천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에 특별공제 우리가 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3년 이상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적용이 되죠. 그랬을 때 10년 이상이면 30%. 단 우리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죠. 그는 24%에서 80%까지 적용되는 건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지금 일반 사업용 땅을 팔았죠. 그래서 30%가 돼서 공제 금액을 1억 8천만 원의 특별공제를 산정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회차 우리가 한 번 문제는 정리되었고 이제 3회차 때 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